국민의힘 무슨 등입니까? 하나 맞춰보세요. 국민의힘 무슨 등일까? 파란등. 네. 아, 파란불이다? 네. 야, 그럴 리가. 아 역시 국민의힘 그럴 리가. 왜 빨간불입니까? 아, 나도 이거 이제 그만두고 싶어요. 불쌍해서 나도. 네. 뭘 좀 해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이제는 뭘 좀 해보자. 워크숍을 했습니다. 이 워크숍에 국민의힘 워크숍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날이 무슨냐면 얼차려를 받다 숨진 훈련병의 연결식이 있던 날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 지나간 건 다 있고 우리가 한잔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퍼컷 세레모니도 해서 상당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꼭 그날도 술을 마셨어야 하냐 이런 비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아 쌤은? 심지어 원래는 디폴트는 술을 안 먹는 거였어요. 그렇죠. 술을 안 먹는 거였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아, 오늘은 뭐 여기 맥주도 안 된다고 하는데 네. 거의 이런 분위기로 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네. 한 잔씩 하자 이런 분위기로 여러분 제가 축하주로 맥주 한 잔씩 쭉 드릴 테니까 오늘은 마십시다 네. 이러고 마셨단 말이에요. 네. 오죽하면 또 오늘 어떤 분이 신문에다 글을 썼는데 아니 그 소위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그런 내부의 평가가 있었거든요. 대통령 PI가 이게 망했다. 경로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은 경로하는 인물이어서 망했는데 대통령 PI에 반영되는 대통령의 이미지라는 게 경로만 있는 게 아니다. 술. 좀 술 얘기는 일부러라도 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어떻게 이렇게 일부러 했다고 해도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멍게를 보면 술, 여기 뭐 워크숍을 가면 또 술, 아침에 화해를 하러 가서도 이거 한 10병 먹어야겠다고. 예? 그 엑스포 뭐 하러 재벌들 모아놓고서도 술. 아, 어떻게 고비고비마다 다 술이냐. 예? 외국 정상을 만나서도 술. 심지어는 찰스 3세를 만나갖고도 얻어오는 것도 술. 어떻게 술이 없으면 말이 안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잖아요. 의식적으로라도 빼야 되는데 전혀 먹히지 않는 거고. 저는 그리고 그 워크숍에서 나온 얘기가 국민들이 볼 때는 어쨌든 총선을 치르고 나서 크게 혼이 났잖아요. 크게 혼이 났으면은 크게 혼이 나고 새로 구성된 그러한 어떤 당선인들이 모인 자리 아닙니까? 새로운 의원들이 모인 자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아, 이제는 우리가 이전 국회에서는 참 우리가 제대로 된 모습 보이지 못했지만 새로운 모습, 이전까지는 다른 모습 이런 걸 보여줍시다. 그걸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뭐 정책들을 하고 이러저러한 법안들을 내고 이런 걸 합니다. 이런 의지를 모으고 대통령은 아, 여러분이 그런 걸 하겠다라고 그러면 저는 뒤에서 그걸 다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걸 하고 새롭게 갑시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여갖고 무슨 얘기했습니까? 똘똘 뭉치자. 단일 대우다. 우리는 하나다. 심지어는 막 강연을 하는데 임명진 전 이제 비대위원장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조금 그랬나 봐요. 부흥의 분위기로 이제 그 스토리가 있어요. 이 형식이 있습니다. 부흥의 분위기. 일단 약간 반성이나 회개를 합니다. 좀 왜요? 그 약간 종교라는 게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약간 돌아봐야 되잖아요. 사하고. 특정 종교를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개 종교는 그래요. 사람에 대해서 반성을 합니다. 뭘 반성하느냐? 우리가 대통령을 탄핵한 당이다. 과거에. 예? 우리가 대통령을 탄핵한 죄가 있는 당이다. 반성을 막 하고 이 땅에 다시는 탄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네. 다시는 탄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면 안 된다. 네. 하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뭐 세상에 사람들이 무슨 당정 간의 수직적 관계를 무슨 뭐 청산하라는 둥, 뭐 어쩌고 하는데 다 쓸데없는 소리다. 안 된다. 그러면서 갑자기 또 한동훈 욕을 합니다. 그 아주 그 초짜가 선거를 진두지휘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났다. 이런 얘기 막 하고 성일종 사무총장 그 자리에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탄핵을 어이없이 당했다. 그때 막 가짜뉴스 이런 것 때문에 이번만큼은 탄핵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당원들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권영세 의원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안보가 이렇게 엄중한데 탄핵이다 얘기하고 그래서 되겠느냐. 그 자리가 무슨 민주당하고 뭐 입씨름을 하거나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탄핵을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책도 있잖아요. 가장 유명한 정치 입문서 중에 하나인데 자꾸 이제 그 자리에 모여갖고 우리가 죽어도 탄핵을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탄핵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아 이게 지금 탄핵 직전 상황이구나. 저 사람들은 모여갖고 제1의 걱정은 탄핵이구나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108명이잖아요. 108명. 108명인데 이제 8명만 이탈해도 8명만 이탈해도 자기들은 이제 탄핵 소추도 될 수 있어. 거부권도 깨져. 이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단결해야 됩니다를 강조하다 보니까 탄핵 얘기까지 끄집어내서 하는 건데
그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밖에서 보면은 야 저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탄핵 걱정부터 하는구만. 그게 제일의 아주 걱정이구만. 임박이구만. 예, 아주 그냥 다 왔구나. 아주 끝에 왔구나.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끝나고 나서 1대1로 다 사진을 찍는데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찍는데 또 기분 좋아야 되잖아요. 대통령님 너무 멋있습니다. 이러니까 아 멋있어? 어퍼컷 한번 하고 막 그게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빨간불일 수밖에 없고 네. 그걸 하고 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뭐 별로 대한민국에 좋은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나요. 자,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현안을 방어해야 되는 게 어쨌든 이 최상병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인데 지금 톤이 매일 바뀝니다. 뭐 좀 거슬러 올라가면 절대 상관없다라는 입장에서부터 뭐 통화가 나온 다음에는 경로했다는 사실 인정하면서 경로가 죄냐고 갔다가 이제 오늘 아침 분위기까지 보면 야 그 개입이 있었는데 그 개입이 그런 개입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뭐 이렇게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인데 국민의힘 이거 지금 방어하는 게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뭐 하는 건지.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입장이 수사를 지켜보죠. 이런 그 얘기만 하면 되거든요. 무조건. 그렇죠. 수사 중이니까. 네. 네. 저는 뭐 진상이 밝혀져야 되고 이거는 특검이 불가피하다라고 보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이면 그리고 대통령실의 전략이면 대통령실의 입장이 수사를 지켜보는 거면 네. 뭘 얘기하더라도 수사를 지켜봅시다. 이렇게 답을 하면은 다 끝나는 문제예요. 수사 ING입니다. 네. 네. 나머지는 입씨름은 뭐 여당이 하든 야당이 알아서 하든지 간에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린 모릅니다. 수사하십시오. 수사를 공수처에서 하면 자꾸 협조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럼 되는데 그 얘기는 예를 들면 경로 모릅니다. 에서 경로하면 안 돼? 경로 안 돼? 여기서 이제는 경로는 했지만 개입은 안 했습니다였는데 개입 없어였는데 그쵸? 경로는 했을지 몰라도 이 경로 안 돼가 경로는 했을지 몰라도 개입은 안 했다잖아요. 근데 이제는 개입하면 안 돼? 죄는 아니야. 개입하면 안 돼? 죄는 아니야.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로 나왔느냐 주말에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안 했습니다. 이 부분 얘기 안 했어요? 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에서 얘기하면서 이게 보도가 된 건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지금까지 그 이전까지는 안 나오던 얘기를 두 개를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이종섭과의 통화. 이종섭 전 장관과의 지난해 8월 2일 날 세 차례 통화 있지 않습니까? 그 통화에서 최상병 얘기는 일절 없었다. 네. 네, 우즈베키스탄 방산 이런 얘기였다. 네, 뭐 하여튼 최상병 얘기 일절 없었다. 네. 그 다음에 경로는 뭐냐면 해병대 수사단이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네.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권한이 없는데 네. 수사권이 없는데 네. 실질적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혐의를 네. 묻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모들이 이거는 과합니다라고 지적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다 이것은 그 지적을 받아들여서 이것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는 군사보건법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아라는 걸 지적했는데 시정이 되지 않아서 야단을 쳤다. 해병대 수사단 야단 쳤다. 그러니까 그게 혐의자가 너무 많다. 수사 권한도 없는 애들이 혐의자를 너무 많이 잡았다라고 이제 아는 어떤 보고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통령이 공감하면서 야단을 쳤다 네. 이런 거죠. 권한이 없는데 네. 혐의자가 많아. 혐의자가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뭐냐? 일단 이종섭 다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런 해명을 내놨다는 게 이걸 그러니까 그냥 인정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해명이야 이게? 네? 이게 해명이 됩니까? 네. 사실 그 대통령이 언론과 야당이 듣고 싶었던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아니야? 그랬는데 네. 그동안 네. 아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라고 했는데 그래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니 저기서 보면 이런 거잖아요. 그 권한이 없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해병대 수사단을 지적한 거고 혐의자가 많아라고 얘기한 거는 밑에 장교를 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직접적인 당사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있고 지휘했던 권한인데 근데 이 얘기는 결국엔 야 이걸로 갖고 윗대가리까지 처벌을 어떻게 해? 이렇게 사실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게 여태까지 야당에서 계속 제기해왔던 의혹이잖아요. 그거 이제 우리 추정이지만 네. 적어도 누군가는 누군지 모르겠어. 네. 적어도 누군가 빼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 그쵸? 그렇죠. 네. 누군지 그렇죠. 여기서는 모르겠는데 네. 누군가 빼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이 잘못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했다고요? 야당. 나는 뭔가 했다. 나는 네. 뭔가 했다. 그러면 그게 문제라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좋은 거 다 들어가 있죠. 두 포 먹는다. 장어와 보약의 대명사 노경이 만났습니다. 노경 장어 진액인데요.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시면 할인대 가격 2+1 행사로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50 대리운전입니다. 어플로 호출할 수 있는 대리운전인데요. 설치 시 즉시 이용 가능한 1만 원 쿠폰이 적립된다고 하니까 오늘 바로 좀 한번 깔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 애플 스토어에서 50 대리운전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이종섭 전 장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는 누구 폰으로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개인 전화로 했죠? 그렇죠. 이른바 체리따봉 폰으로 했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한테 체리따봉 이모티콘을 보내던 바로 그 폰. 폰, 예. 어떤 분이 체리따봉 폰이라고 하더라고요. 체리폰, 체리따봉폰 뭐 이렇게 부르고 네. 있죠. 예. 체리따봉 폰으로 한 얘기를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떻게 확인을 하냐고요. 아 그렇죠. 개인 폰인데. 네. 네. 대통령이 확인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이 그 관계자한테 나는 그때 최상병 문제는 전혀 얘기 안 했어.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신탁을 받아갖고 온 건데 네. 이것만 받아온 거예요 지금? 같이 받아왔겠지. 2번까지 연결돼 있다. 다 대통령의 의주 그 해명이다. 제 의심. 네. 저만의 의심. 뭐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개인 폰에 대한 해명 부분인데 네. 그 부분에서 그 성격, 경로의 성격까지 이제 네. 같이 얘기를 한 거니까. 같이 얘기를 해서 네. 저는 그래서 의심. 네. 이거 대통령이 그래서 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얘기가 네. 갑자기 전체 맥락하고는 지금 얘기했지만 전체 그동안 대통령실의 태도와 맥락에 비춰보면은 튀거든요. 튀죠. 예. 그리고 나서 이게 논란이 되니까 또 대통령실의 관계자 또 나와가지고 그거는 그냥 어떤 녀석의 개인적인 의견이야 이러고 정리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개인적인 이게 있는데 어떻게 개인적인 의견이 됩니까? 대통령의 개인 폰에 대한 내용을 해명을 받아왔는데. 그렇죠. 네. 어떻게 개인적인 내용이 돼요, 그게. 그래서 이거 대통령이 막 얘기한 거 아닌가라고 의심이 되는데 네. 하여튼 간에 이런 거예요. 이게 안 맞는다, 자 얘기가. 여기서 질문. 대통령이 만약에 야 그거는 지금 이런 거야. 그거 통화는 나 그때 최상병 얘기 안 했고 내가 그날 화낸 건 이런 거야라고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 치는 거예요. 가정입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했으면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 남용된 것입니까? 김민하 평론가 보기에 선생님 이 보시기에? 사람들은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네.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군 통수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네. 결국 해병대 수사단이 이 수사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이것에 대한 이첩보류나 이런 것들을 지시할 때 그리고 이 해병대 수사단의 이 내용을 바꿀 때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을 침해한 적이 없다. 즉 그래서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 거고 장관이 직권남용이 성립이 안 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직권남용 성립을 안 한다. 근데 이게 지금 얘기를 쭉 했잖아요. 변호사가 하는 얘기지 지금. 이게 윤석열 대통령 변호하는 변호사가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잘 봐요. 우리가 개입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개입은 이런 거야. 지금 우리 그 권한이 없는데 너무 수사 범위 넓다고 했어. 자 맞죠?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네. 원래 권한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데다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직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직권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네. 애초에 직권남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냐에 대한 법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나라에 그러면 행정부 수반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죠. 네. 검찰은 어디 있습니까? 행정부 안에 행정부 산하에 있죠. 그렇죠. 그리고 검찰은 어쨌든 수사를 하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면은 검찰이 어떤 것에 대해서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내사를 하거나 뭔가 부적절한 뭔가 수사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그거 수사를 그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 라고 지시를 했을 때 그 검찰이 그것이 부적절한 어떤 수사였기 때문에 검찰의 권한이 아니어서 그것은 문제였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개입한 행위가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도 문제가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개입한 것 그렇죠. 자체가 문제지. 그렇죠. 그거는 얘기한 대로 변호사가 재판장에서 주장할 수 그렇죠. 있죠. 네. 변호사 이 실체적인 행위가 네. 개입이다라고 하는 거는 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그리고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게 지금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 권한이 없다라는 주장을 할 거면은 애초에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 조사 자체를 하면 안 됐다라고 주장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장관이 7월 30일 결재를 했죠. 결제 수사단이- 뭐 한 네. 것도 한 건데 네. 지금 이것만 보고 얘기를 네. 하자면 네. 아예 너네는 초동 조사라는 걸 하면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네.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혐의자가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혐의자가 너무 많다는 거는 혐의자는 예를 들면 2명 정도 있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 수사를 해도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이게 해병대 네. 수사단이 권한이 없다와 혐의자가 많다라는 건 안 맞는 네. 거거든요. 실제로 이첩된 서류를 뺏어가지고 국방부에서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애초에 8명 있던 혐의자를 2명 남겨놨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다음에 야단 안 쳤잖아요. 그렇죠? 네. 차이가 뭐예요? 임성근 씨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해명은 결국은 맞지 않는다. 맞지 않는 거를 지금 우기고 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아까 워크숍에서 탄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계속 탄핵 얘기만 하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 꼬여버린 해명,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국민의힘은 지금 이 수렁을 헤쳐나올 수 없습니까? 못하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 이제 방송 나와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 대기실에서는 한숨이 많으시고 요즘 제가 방송을 다 잘라서 그분들을 만나지 못해요. 네. 만나지 못한다는 거를 전제하고 이제 전해 듣는 얘기로는 네. 예, 방송을 다 잘려가지고 제가 복수합니다. 대한민국 방송, 네. 예, 대한민국 방송 내가 복수한다. 네, 대한민국 보도 채널들 복수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느 채널인지까지는 얘기 안 합니다. 꼭 복수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복수한다. 네. 내가 복수하는데 네. 대기실에서 한숨이 많으시고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네. 카메라만 켜지면 여러 가지 방어 논리를 막 얘기를 하는데 네. 대통령이 그 얘기예요. 개입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건 통치행위다. 통치행위라고 한 분이 있어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통치행위라는 거는 그 태블릿 PC가 처음 나왔을 때도 통치행위라고 방어한 사람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하는 모든 행위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통치행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통치의 일환이다. 통치행위는 예를 들면 국내 법적인 여러 가지 법 조항을 다 시시콜콜 적용할 수가 없는 어떤 특수한 상황. 예를 들면 대북 관계. 예를 들면 외교 상황에서 어떤 특수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걸 다 시시콜콜 적용하면 대통령이 대북 관계나 외교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런 부분은 그냥 어떤 통치행위로서 퉁치고 넘어가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 어법인 것이지 국내적 상황에 제도와 법이 분명하게 그어져 있는 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거를 뚫고 지금 야단을 치고 뭐 이랬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통치행위다라고 와서 방어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건 방어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멘붕이 일어나서 당장 이 비대위 내에서도 지금 어떤 비대위원 김용태 비대위원이 손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이 결자 해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손들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네. 방어가 안 돼요. 지난번에 재의결 국면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거기까지는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막는 것까지는 어떻게 막았지만은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그때까지는 대통령실의 외화복이 지금처럼 구체화되기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배 사건,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자체는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논리였는데 지금 국면이 완전히 달라졌죠. 대통령실을 직접 겨냥하니까 사실 판이 좀 바뀐 거죠. 그렇기도 하고 이게 통화를 직접 했다. 이것도 서로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분명히 지금 대통령실은 뭐라고 그랬냐면 최상병 얘기 안 했다. 근데 그 전에 그러면 요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종섭 전 장관의 입장은 뭐였는지 아세요? 뭐였죠? 뭐였냐면 이종섭 전 장관 측의 입장은 이때 통화 무슨 얘기 하셨어요? 라고 했는데 이종섭 전 장관 측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 통화에서 대통령이 그러면 되겠어? 그런 상황 일어나면 되겠어? 어떻게 하다 그런 상황이 일어났어? 말이야. 라고 하셨어. 라고 했거든요. 최상병 사건 얘기를 한 거죠. 한 거죠. 예. 근데 안 했다. 네. 안 했다. 그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 측에서 애초에 해명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냐? 그때 그 얘기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사건 얘기를 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한 것이고 그렇게 했다고 한 건 아니야. 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 정확하게 이종섭 전 장관 측이니까 네. 아마 변호사나 누가 한 얘기겠죠. 하겠죠. 예. 그 가정에서 한 얘기야. 그렇게 하고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면 이종섭 전 장관 측은 진실을 얘기한 게 아니구만. 그럼 처음부터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진실을 얘기할까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오늘 이제 많이 인용되고 있는 지난주에 한 거죠. 지난주에 한 거죠. 21%입니다. 지지율이. 그리고 뭐 30대, 40대 지지율을 처참하고 서울 수도권, 뭐 경기, 인천 다 처참한 수준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거 더 이상 지금 얘기한 대로 방어가 안 되는 상황이고 워크샵에서 단일 대우를 강조하긴 했지만 야 이거 우리 이제 손절해야 된다. 이건 방법이 없다. 이런 국면이 오리라고 보십니까? 그런 국면이 뭐 오기야 오겠지만 네. 아주 당장은 아닐 것이다. 아주 당장은 아닐 것이다. 지금은 어쨌든 네. 최소한 국회의원들은 어느 정도는 이 워크샵도 그렇고 그 전에 대통령이 같이 밥 먹고 막 포옹하고 막 별일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것에 이 뽕이 남아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그 우리가 백신을 맞아도 네. 부스터샷 맞으면은 그 한참 가지 않습니까? 네. 그 효과가. 네. 지금 뭔가 국회에 막 등원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효과가 갑니다. 아마 올해 좀 가을까지 갈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가을까지? 그 효과가. 근데 아마 찬바람이 불면 국정감사 지나고 뭐 이러면서 네. 이러면서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할 거고 결정적으로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지 않아요? 네. 지금 아까 지지율 얘기를 했는데 21% 긍정평가 21% 나오고 부정평가 뭐 70% 나왔나요? 네. 70% 나오고 수도권에서는 처참합니다. 20% 아래예요. 네. 지금 네. 서울 경기가 다 서울이 아까 몇 프로였죠? 서울 경기가 다 20% 아래에 막 17 뭐 네. 서울이 18 뭐 17, 인천 경기 18. 네, 17, 18 그럴 거고 40대 8%. 수도권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선거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못 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원래 이게 보수 정권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꼬운 사람이라고 해도 보수 정권이잖아요. 어디가 맞춰줘야 돼요? 대구 경북이 맞춰줘야 되잖아요. 대구 경북에서 아마 35% 나올 거예요. 35%가 나왔을 거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진짜. 그렇죠.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50%는 넘어야 되는 건데 보수 정권이면 제가 뭐 아무리 그래도 35%는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근데 지금 총선 지고 수습 안 되고 저거 최상병 사건 저렇고 대통령 계속 안 변하는 것 같고 뭐 탄핵 얘기나 하고 그래서인 것도 있지만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보수층 분열이 수습이 안 돼서 그래요. 전당대회로 가면 네. 결정적으로 윤석열, 한동훈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이 문제가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오르는 것까지 겹쳐져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그러면 전당대회 치르고 나면은 그런 봉합이 되는 거냐? 봉합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같은 구도에서 한동훈이 등판하고 한동훈이 당선되면 윤석열 손절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어떤 이제 고리에서는 두 사람 간의 파열음이 불거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거에 의하면 뭐에서 그런 결정적으로 파열음이 나와야 돼요? 결국 이 특검 가지고 나와야 되거든요. 특검 중에서도 우리 해병대원 특검, 네. 그다음에 우리 영부인 특검. 네. 네? 여기서 무슨 승부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한동훈 이렇게 대표가 된다면 나오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네. 분위기가. 네. 본인은 거의 나오는 게 기정사실인데 네. 살아있는 권력이 괜히 살아있는 권력이냐라는 네. 말씀 드리고 싶은데 아. 네. 이 자식이 이러면 대통령이 소주 한잔 하시고 이 자식이 이러면은 뭐 못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문제는 그럼 우리가 당론으로 입장 정리해가지고 이 문제는 그럼 한번 자르고 갑시다 이렇게 한다든지 무슨 그것도 이제 전당대회 시점에 달린 문제이긴 하지만 자, 개인적으로 입장 정리를 한다면 모를까? 김민하 쌤 한동훈 등판 못 한다고 보십니까? 네? 등판 못 한다고 보십니까? 그건 못할 수도 있는데 모르죠. 근데 개인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전당대회 출마를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하는 네. 거에 한다. 행보를 하고 있죠. 예. 네, 한다. 한다. 네, 출마한다.